안녕하세요. 화곡동 수학세상 위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로그와 상용 로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로그라고 하는 것은 자, A가 양수이고 1이 아닐 때 그런 양수 n에 대해서 A의 x제곱은 n을 만족하는 실수 x는 오직 하나 존재하죠. 그때 이 실수를, 즉, 이 x의 값을 이 x의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 x를 로그 a의 n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a의 x제곱이 되는, 자, x제곱을 해서 n이 될 때, 이 n은 반드시 양수여야 합니다. 그런 x의 값은 어떻게 표현한다? 로그 a의 n.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뭘 취한다? 로그 A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랫부분에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사라지고 x가 납니다. 요게 1과 같습니다. 그래서 x는 어떻게 된다? 로그 a의 n이라고 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로그 a의 n으로 나타냅시다. 라고 했고 그때의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n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름이 진수입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밑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자, a의 x제곱은 n을 만족시키는 이 실수 n에 대해서 오직 하나 존재하는데 그 값을 어떻게 표현한다? 로그 a의 n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을 뭐라 부른다? 진수. 이 아랫부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로그는 밑과 진수의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체크한다. 자, 밑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죠. 이 밑 조건. 일단 밑과 진수 모두 양수여야 합니다. 양수여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밑은 1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되지 않는다? 1이 되지 않습니다. 자, 1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시면 출발선이 지금 A의 X제곱을 N이라고 할 때의 X를 나타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A가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을 몇 번 곱해서 나오든 항상 무엇입니까? 항상 1이죠. 항상 1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A가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밑에는 붙는다. 그래서 밑 조건, 자, 양수이면서 밑은 1이 될 수 없고 진수 조건은 양수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낯선 부분인 거죠. 여러분이 처음 접하기 때문에 낯선 것이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익숙해지도록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먼저 로그는 자, A는 양수이면서 그 밑조건이니까 뭐가 될 수 없다? 1이 될 수 없습니다. A는 양수이고 1이 될 수 없다. 밑조건이죠. 그리고 N은 지금 진수기 때문에 자, 진수 조건 모두 양수란 전제 하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그 A의 1은 0이고 로그 A의 A는 1이라고 하시면 되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로그 A의 1은 0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온 거예요? 1은 A의 0제곱에서 온 거죠. 1은 A의 0제곱, 1은 A의 0제곱. 그럼 어떤 수든 0제곱 했을 때 항상 얼마이다? 1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A의 1인 경우는 뭐가 된다? 0이다. 자, 그 다음에 로그 A의 A가 1이라는 말은 로그 A의 A가 1이라는 말은 A는 A의 1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1제곱이므로 자 이것은 반드시 A가 된다. 그래서 우리 지수법 측에서 온 거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립하는 거겠죠. 그러면 로그 A의 M, N 곱을 로그 A의 M 플러스 로그 A의 N으로 분리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 곱해진 진수의 곱은 자 이렇게 덧셈으로 분리 가능하고 진수가 나누어져 있다면 빼기로 그 다음에 K제곱이 있다면 그것은 자, 앞으로 떨어져서 실수배 할 수 있다. 실수배 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번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 이제 주어진 것은 로그 자, A의 M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X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로그
A의 N을 Y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M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왔다? A의 X제곱, A의 X제곱이 M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럼 얘를 지수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 n이라는 건 무엇이다? a의 y제곱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a의 y제곱은 n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a의 x제곱하고 a의 y제곱을 한번 해보죠.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자, 미치 같은 지수는 곱했을 때 자, 지수가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a의 x 플러스 y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m이었고 이것이 무엇이었다? n이었죠. 그래서 mn이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자,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x 플러스 y는 무엇일까? 자, 이걸 로그로 표현을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y는 로그 누구의? a의 mn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xy가 무엇이었다? x는 로그 a의 m이었고 로그 a의 m이었고 y는 무엇이었다? 이거였죠. 출발선이. 그래서 로그 a의 n이다. 이렇게 해서 증명은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 아랫부분도 증명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같은 과정으로 바꿔서 하시면 되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 자, 요 과정을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의 k제곱일 때는 k가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 K 실수배만큼 된다. 실수배 할 수 있다라는 거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셔서 플러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요. 자, 이것은 뭐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으나 자주 사용되는 것이고 굉장히 계산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자, 보시면 1이 아닌 세 양수 A, B, C에 대해서 다음이 만족한다. 자, 그러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는 이게 역수의 느낌이 살짝 오시죠? 그래서 약분돼서 1이다. 자, 얘를 한번 분리시켜 볼게요. 자, 얘를 로그 8의 A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B를 로그 8의 B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 곱하기. 자, 이것이 분리 가능합니다. 밑변환 공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그. 자, 8의 B. 그 다음에 로그 8의 A.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답이 뭐가 됩니까? 1. 그래서 이렇게 밑변환 공식이 적용돼서 이해된다. 밑변환 공식을 적용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것이 마찬가지 A, B, B, A, C, A라고 해도 똑같이 이렇게 분리가 가능할 테니 이것들은 무엇이 된다? 1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지금 여기 밑변환 공식의 중요한 것을 보시면 여기 로그 A의 B라고 하는 것은 로그 B의 A 분의 1. 그러니까 역수 같은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받아들이실 때. 그래서 자, 로그 3의 2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로그 2의 3분의 1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A의 M제곱, B의 N제곱이 주어져 있다면 이게 분모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튀어나올 때 M분의 자, 여기 위에 있는 n제곱은 n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튀어나오고 여기 실수배 되죠. 그럼 여기는 분모로 온다. 그래서 n분의 n 곱하기 로그 a의 b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로그 자, 3의 4제곱, 그 다음 2의 7제곱이라는 걸 계산하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자, 얘가 튀어나오면서 분모로. 자, 여기 튀어나오면서 뭐로 온다? 분자로. 4분의 7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남아있는 부분은 뭐다? 로그 3의 2.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때 활용 가능한 팁입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로그 A의 B는 자, 이렇게 뿅. 그리고 누가 남는다? B.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B와 A를 바꿀 수 있습니다. B와 A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뿅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이 뭐냐면 A 로그 C의 B라고 하는 것은 A와 B를 바꿔서 B 로그 C의 A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시죠? 그러면 이 부분을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A의 로그 A에 자, B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여기 A와 B를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 위치를 바꿔보면 B 로그
A의 A죠. 근데 로그 A의 A가 얼마예요? 1이죠? 요게 1이죠. 그러니까 B의 1제곱이므로 B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요 과정들, 로그의 성질, 그다음 추가되는 부분과 특별히 밑변환 공식, 밑을 변환하는 공식. 자, 계산해서 필요한 부분, 지금 얘가 밑이 3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꿀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변환 공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우리 상용 로그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용 로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용 로그라고 하는 것은 자, 10을 밑으로 합니다. 밑이 10이에요. 10.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상용 로그예요. 특별히 10이 밑이다. 자, 양수 n에 대해서 상용 로그 10의 n은 일반적으로 10을 생략해서 로그 n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로그 2의 7에서 2를 생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로그 10의 7이라고 되어져 있다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략해서 그냥 뭐라고 씁니까? 로그 7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무슨 로그라고 합니까? 상용 로그, 밑을 얼마로 하는 것? 10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상용 로그는 보시면 여러분 이제 상용 로그 표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값들이 있습니다. 그 특정한 몇 개는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 외의 것들은 표를 보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로그표는 0.001에서 1의 간격으로 자, 1에서 99.9까지 나와요. 그래서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나타낸 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질문에서 자, 다 계산하고 나서 로그 10 상용 로그는 생략, 10을 보통 생략 이렇게 했죠. 그래서 3.56까지 나왔어. 답을 써야 해. 그럴 때 표를 보고 찾는 거예요. 그럼 3.5가 여기 있죠. 거기서 6과 만나는 교차점에 있는 숫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답을 뭐라고 읽냐면 0.5514 이렇게 읽을 수 있다. 로그 3.56은 값이 뭐다? 0.5514 이렇게 읽는 게 이제 표를 통해서 읽어내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이제 소수 부분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용 로그는 자, 로그 밑을 얼마로 하는 것이다? 10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10은 보통 생략합니다. 그래서 로그 n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로그는 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거를 정수 부분이라고 하고 자, 여기 알파 부분을 소수 부분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특별히 소수 부분이 어떻게 나타난다? 로그 A로 나타난다. 그러면 얘가 지금 소수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가 로그 뭐 n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 4.3457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정수 부분은 뭐예요? 4죠. 소수 부분은 뭐예요? 0.3457이죠. 그래서 이 소수 부분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어찌하다 작게 나타날 거다. 어느 부분이? 소수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상용 로그의 중요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 부분이 n자리인 수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n-1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로그 3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 자, 로그 3은 0.4771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그럼 로그 30은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할까? 자, 이것은 로그 자, 10에다 3을 곱한 거죠. 자, 그럼 분리 가능하다 했으니 어떻게 분리된다 했어요? 로그 10 더하기 로그 3으로 분리된다. 그럼 로그 10의 10은 뭐예요? 1이죠? 1. 그래서 1 더하기 로그 3은 얼마입니까? 0.4771. 그래서 0.477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1.477을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자, 얘가 30이 되었더니 자, 1.4771이네. 정수 부분이 뭐가 됩니까? 1이죠. 1이니까 이 수가 지금 몇 자릿수로 나타납니까? 두 자리. 그렇다면 여기가 2라면 여기가 100이었을 테니 100배가 돼서 300이겠죠. 그럼 세 자리. 그러니까 이 정수 부분이 n이라고 나왔다면 정수 부분이 n. 지금 1로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여기 정수 부분이 n이라고 한다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n-1이다. 그러니까 얘보다 얼마가 많다? 1이 많다. 여기가 두 자리라고 나오면 여기는 1이다. 여기가 세 자릿수 100의 자리면 여기는 2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상용 로그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이다. 자, 이건 또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뭐 로그 0.3을 해볼까요? 로그 0.3은 로그 10의 마이너스 1이죠. 10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거기다가 3을 곱한 거죠. 10분의 3. 그럼 로그 10의 마이너스 1 분리 가능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로그 3이죠. 더하기 로그 3. 로그 3이 얼마였다? 0.4771. 아, 이 친구는 자, 정수 부분이 무엇으로 나온다? 마이너스 1로 나오니까 마이너스예요. 음수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1로 나오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숫자부터 0이 아닌 게 나온다. 그럼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2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0.03이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0.003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n이 나온다면 소수점 아래 n번째부터 0이 아닌 게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의 배열이 같고 소수점의 위치만 다른 양수의 상용 로그는 어느 부분이 같다? 소수 부분이 같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로그 3은 소수 부분이 0. 해서 4771이죠. 30은 어떻게 됩니까? 1.4771이죠. 0.3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0.4771 소수 부분이죠. 그 소수 부분은 서로 어찌하다? 같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자 A의 K의 이제 최고 자리 예를 들면 이제 AK의 최고 자리 숫자는 제일 높은 자리 숫자는 뭘로 시작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다면 어떻게 구할까? 자, 이것은 로그를 활용해서 구합니다. 구하는 순서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순서대로 하는데 일단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 A의 K의 소수 부분이 무엇인지를 구하신 다음에 그 소수 부분의 범위를 찾고 만족하는 자연수를 찾아내시면 자, AK의 자, 최고 자리 숫자가 나온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두 가지로 던져보도록 하죠. 먼저 3의 14제곱은 몇 자릿수인가요? 그 다음에 3의 14제곱의 최고, 제일 처음 시작하는 자리, 최고 자리 숫자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 2는 자, 로그 2는 0.3010 정도 되거든요. 3010. 그 다음에 로그 주어져 있는 게 3 주어져 있다. 그러면 로그 3은 뭐 0.477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5는 0.6990 이 정도 됩니다. 자, 이럴 때. 자, 이걸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몇 자릿수인지 구하기 위해서 로그를 취합니다. 그래서 자, 로그 3의 14제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는 14 곱하기, 자, 여기 부분은 떨어지니까 로그 3이죠. 그러면 14 곱하기, 자, 로그 3이 0.4771이죠. 곱해보시면 수가 6.679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6.6794로 나왔다. 6.6794. 정수 부분이 뭡니까? 6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3의 14제곱은 어떻게 될 것이다? 얘보다 하나 더 많다고 했죠? 얘보다 얘가 하나 적고 얘보단 얘가 하나 많고. 그러니까 몇 자릿수다? 7자릿수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몇 자릿수입니까? 7자리.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것의 최고 자리 숫자는 과연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로그 3의 14가 6.6794라는 걸 가지고 이 소수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소수 부분을 보고 일단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0.6794가 어디 사이쯤 있을까? 일단 얘를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0.6794의 범위는 자, 일단 로그 5보다는 작겠죠. 이게 0.6990이니까. 그 다음에 자, 로그 여기를 만약에 2로 잡으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 칸 차이 나도록 로그 4를 정해볼까요? 그럼 로그 4라고 하는 값은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로그 4라는 것은 2의 제곱이죠. 그럼 2가 떨어지니까 실수배 된다고 했죠.
2 곱하기 로그 2. 로그 2는 0.3010. 그러니까 0.6020. 그러면 얘는 로그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범위 안에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수는 0.6794가 아니라 6.6794니까 이제 전체에다가 6을 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6을 더하고 여기도 6을 더하고 여기도 한번 6을 더해볼까요? 그러면 로그 4 더하기 6이고요. 얘는 6.6794고요. 그럼 얘는 로그 5 더하기 6이죠. 자, 이것을 이제 같은 상용 로그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이 6이라는 건 로그 여기 밑이 지금 10이니까 6이 되려면 10의 몇 제곱? 6제곱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10에. 자, 그럼 얘를 더하는 거니까 얘와 얘가 합해지겠죠? 그래서 로그 10 요거 생략한다라고 말씀드렸죠? 4 곱하기 10의 6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6794가 누구였습니까? 로그 3의 14제곱이었죠. 이렇게. 자, 6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상용 로그를 취할 거예요. 10. 그럼 10의 6제곱이죠. 그게 더해져 있으니, 자, 이렇게 진수끼리 곱해질 겁니다. 그래서 로그, 자, 10 생략한다 했죠. 자, 5 곱하기 10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3의 14제곱은 4 곱하기 10의 6제곱과 5 곱하기 10의 6제곱 사이에 있다. 따라서 4 곱하기 10의 6제곱과 내가 구하고자 하는 3의 14제곱은 5 곱하기 10의 6제곱 사이에 있으므로 최고 자리의 숫자는 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